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귤 품목에 대해서 기본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이나 오디는 이제 종합위험 품목인데 이 수학전 종합위험인 복분자, 무화과와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같은 파트에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1과목 중에서는 보상하는 재해,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피율 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보험금이나 피율 부분이 1과목에서는 좀 약간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2과목을 참고하시고 2과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계약 인수 관련해서 중요한 표준, 평년, 과거 수학량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가입 과중이나 가입 수학량에 대해서도 약간 비교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과목은 역시나 중요한 조사 종류, 조사 방법, 그리고 보험금이나 피해율 선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하는 재해와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과실 부분은 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점 단 11월 30일을 이제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무 보장 같은 경우는 발화기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 이후에 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동상의 과실손해 특약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 품목입니다.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에 해당되는 이 오디나 감귤 같은 경우는 종합위험 품목인데, 오디는 수학 개시 전까지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거고 수학 개시 후부터는 이제 보장 안 해주는 거고요. 감귤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고, 특약으로 동상의 과실손해 특약을 들어가면 이제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일정 기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복분자나 무화과는 수학전 종합위험으로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으로,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부터는 특정 위험인 태풍, 강풍, 우박을 보상해주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화과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관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1월 20일이 종기였는데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약관에 개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과수 품목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 기간, 그리고 이제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합과수에 해당되는 이제 포복자로 시작한 9가지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 4가지, 총 13가지 품목이 지금 업무 방법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과실적인 부분들, 나무 부분,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비가림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나 과실손해 추가 보장을 해주는 포도, 복숭아, 감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분은 복분자에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고, 그리고 특약으로서 이제 보장을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게 감귤에만 동상의 과실손해 특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 이해하시고 어떤 게 좀 유사하고 공통되고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오래 기억이 되고 또 계속 출제 유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기가 10월 10일로 끝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있다고 해서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오미자, 이 3가지 품목이 종기가 10월 10일, 포도, 복숭아에서 또 포도는 비가림설에 관련된 부분도 Y 플러스 1년 10월 10일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그 해에 가입해서, 즉 이제 발화기에 가입해서 그 해에 종기가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품목들은 다 Y 플러스 1년의 보험 종기가 있는데 이 발화기로 시작되는 품목인 밤, 대추,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는 발화기 또는 신초 발화기에 이제 보험 시작을 해서 수학 종료 시점이 이제 그해 10월 31일 또는 이제 11월 30일에 보험이 종기가 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이랑 좀 약간 유사했던 품목 중 하나가 이제 유자인데, 오디 품목이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유자의 경우에도 수학 개시 전까지, 직전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유자의 경우에는 종기가 Y 플러스 1년 최초 수학 직전, 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수학 개시 후에는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누락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나무에 대한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싼 게 3만원짜리가 무화과, 그 다음에 4만원짜리가 포도, 그리고 5만원짜리가 매유, 참자 해서 매실, 유자, 참다래, 자두, 이런 품목이 지금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짜리가 이제 복숭아, 그 다음에 감귤,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그 나무 보장이 안 되는 게 밤, 대추, 오미자, 복분자, 오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앞부분을 토대로 한 이제 기출 5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5회 이제 유자, 무화과, 포도, 감귤 해서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어떤 보장 부분, 대상체의, 그다음에 보험 기간, 그리고 나무 한 주당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가 무화과였잖아요. 그래서 7번에 3만원, 4만원짜리인 포도 4만원, 그 다음에 5만원짜리가 매우 참자해서 유자가 5만원, 그 다음에 감귤은 이제 10만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무 가입 금액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이제 유자나 오디가 수확 개시 전까지만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확 개시 후부터는 보장 안 해주는 품목인데, 유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Y 플러스 1년 최초 수확 직전까지가 보장 기간이고요. 그리고 무화과나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종합위험으로 해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는 특정위험이잖아요. 그럼 4번은 특정위험이니까 태풍, 강풍, 우박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무화과의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보험 종기는 Y 플러스 1년 7월 31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특정위험은 Y 플러스 1년 그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기존 업무 공고서에서는 Y 플러스 1년 11월 20일까지였는데, 지금 변경된 약관에는 Y 플러스 1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 방법서 개정되는 걸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의 경우에는 10월 10일로 종기가 되는 게 포도, 복숭아, 오미자 이렇게 3가지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에 대한 보험 종기는 Y 플러스 1년 10월 11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감귤에 대해서 보니까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기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빈칸 넣기, 또 서로 유사한 부분들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 내용을 보시면 과수의 기본적인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했었는데, 이 수확 전 종합위험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지금 개정되는 약관을 보시면 감귤이나 무화과가 가입 가격이 아닌 이제 표준 가격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업무 방법서를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 산정할 때 있어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적용되는지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되는지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무사고나 전년도 무사고나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 나무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약관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 감귤 같은 경우 가입 가격이 아닌 이제 표준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디나 복분자, 무화과 역시 이렇게 표준 가격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감귤의 보험금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과목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2과목을 토대로 해서 보험금이나 피해율을 산정하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감귤의 경우에는 과실손해의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여기서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을 곱하는 거고,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이제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귤에 있어서 과실손해 보장의 경우에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시에 해당 초과분을 이제 지급하는 거고, 나무손해보장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나무에 발생한 자기부담 비율, 즉 5%를 초과하는 이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과실손해 추가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 곱하기 10%를 한 값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실손해 추가보험금에 대한 가입 대상이 있는데 약간 오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할인 미적용 대상자 또는 이제 손해율 120% 미만의 경우 발생 피해의 일부를 이제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단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 관련된 이런 조건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해율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과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의 손해율을 산출하여 보험료에 할인 또는 할증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할인은 마이너스 30%까지, 할증은 플러스 30%까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그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세로축을 보시면 손해율은 0%부터 해서 500% 이상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간은 5년간이기 때문에 5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은 마이너스 30%까지, 그 다음에 할증은 30%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실손해 추가 보장에 대한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인 미적용 대상자라고 했는데 가로치고는 손해율이 120% 미만자를 이제 일부 보장을 한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인 미적용 대상자는 이 80% 이상자 또는 이제 120% 이상자들은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손해율 120% 미만은 손해율 120% 미만은 할인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80% 미만자들은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좀 있다는 거. 단 이제 신규 가입자 제외한다는 문구는 이제 확실하니까 이런 신규 가입자 제외한다는 문구를 기억하시고 이쪽 부분은 업무 방법서가 개정되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손해율표를 봤으니까 이제 관련된 예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간 보험료를 이제 100만 원을 냈다. 근데 3년간 지급보험금이 15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이 손해율이라는 게 보험금을 이제 보험료로 나누면 손해율이 나오는데 1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1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3년간이니까 그럼 3년간에서 수치인 150%를 찾아보면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3년에 150%니까 할증이 된대요. 그러면 할인 할증률은 5%가 할증된다. 다음으로 이제 5년간 보험료가 500만 원. 그럼 5년에서 찾아야겠네요. 5년간 지급보험금이 2,500만 원. 그럼 2,500만 원을 보험료는 500으로 나누면 5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500%를 찾아보면 30%. 할증이 30%가 된다는 거. 그리고 4년간 보험료가 200만 원. 4년간 지급보험금이 이제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보면 4년간에서 손해율이 50% 되는 것들을 보면 이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그래서 할인 할증률은 18%를 이제 할인해 준다는 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표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표준 수확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각 품목별로 어떤 이제 면적을 곱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재식 밀도를 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떠한 특별한 산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분하시면서 같이 공통된 거 묶어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으세요. 감귤의 경우에는 시바르당 수령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면적. 그래서 가입 면적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예요. 그러면 이제 가입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걸 묶어서 보시면 먼저 이제 면적을 중시하는 게 넝쿨 작물인 이제 포도, 참다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떨어지지 않았던 과수 중에 하나가 무화과, 유자, 감귤이 이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잘 떨어지거나 좀 그런 품목들로 보면 이제 채식 밀도가 좀 이해가 되시는데 자두나 밤 그리고 이제 대추, 매실, 오디. 매실은 어떻게 보면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이건 면적 지수도 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또 채식 밀도 쪽에 제가 같은 파트에 묶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로 해서 어떤 농촌 진흥청에 산출을 하는 이제 복분자, 그다음에 국립, 산림, 과학원에 산출하는 이제 오미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평년 수확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전 종합위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감귤의 경우에는 무화과와 같이 A값, B값, C값 구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밭작물이랑 종합과수랑 내용은 똑같으시고요. 그래서 A값은 이제 평년 수확량이랑 조사 수확량에 비교해서 산출하시면 되실 거고, B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내시면 되고, C값은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을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Y값은 가입한 횟수, 과거 5년간 가입한 횟수 적용하시면 되니까 이제 평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수확량이나 조사 수확량 산출하는 게 이제 감귤은 이 조사 수확량 대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빼기 P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 평년 수확량의 50%를 보존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나오면 이 조사 수확량 대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빼기 P율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없거나 무사고일 경우에는 이제 일반 종합과수와 똑같이 평년 수확량의 120%, 표준 수확량의 120% 중 큰 값을 적용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가입 수확량과 가입 과중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가입 수확량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 50에서 100% 범위에다가 이제 가입 주수를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 과중이 있는데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가 되는 건데 감귤의 경우에 기준은 이제 중과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 2에 보시면 이런 이제 기준이 중과가 아닌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골라서 평균 과실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중조사하는 품목들이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이제 유자 품목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이제 표준 중량 또는 표준 수량,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떤 과중을 구하는 게 복분자 OD 품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감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사항으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감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과실 손해 조사는 과실 손해 조사랑, 그다음에 동상해 특약 가입하면 동상해 과실 손해 조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수확 전에 사고 조사를 또 감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보장을 해주는 경우 이제 나무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고사한 금차에 해당 피해 조수를 전수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수확 전 사고 조사랑 과실 손해 조사는 이제 뒷부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본 조사랑 이 전수 조사에 대해서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포사하는 재해 여부 이제 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과수원에 가서 모든 나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 결과 주수가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보상이나 고사를 뺀 나머지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정해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있는 해당되는 표본 주수를 이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주가 만약 산정되면 이 과수원에서 이제 골고루 분포해가지고 8개의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선정된 표본주에다가 그 품목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착과수 조사나 수확량 조사나 이제 피해 조사, 뭐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게 표본 조사의 틀이고요. 낙과 시 전수 조사하는 경우에는 포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똑같고요. 가서 봤더니 이제 표본 조사를 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이 낙과수 전체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표본 조사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낙과수를 세고, 그다음에 품종을 구분해야 되는데, 품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제 품종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 80% 피해인지 정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과중 조사하는 품목들은 이제 따로 이제 과중 조사를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틀로 해서 이 품목들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의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확 전 사고 조사, 과실 손해 조사,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가 될 거고요. 이 수확 전 사고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게 될 거고요. 조사 방법은 이제 포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표본 조사가 각 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수확 전 사고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의 경우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3주 이상이 되게 해서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게 되고, 이 선정된 표본주에서 조사를 하는데 리본을 묶고 착과된 과실수를 이제 다 세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제 착과를 이제 구분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데 100% 피해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그 두 가지만 구분하고, 만약에 포상하는 재해로 낙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제 100%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과실손해 조사의 경우에는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및 플러스 수확 전 사고 조사 시 과실 손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서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조사 시기는 주품종 이제 수확 시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표본 조사 내용을 보시면 가입 면적 기준 최소 2주 이상, 수확 전은 3주인데 그 다음에 하는 과실 손해 조사는 최소 2주 이상의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표본주가 조사는 리본을 묶고서 주지, 별화주지 1개에서 3개를 이제 수확해서 그 가지에 달려있는 것들을 토대로 등급 내 과실이랑 등급 외 과실을 크기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급 내 과실은 등급 내 과실 피해를 선정하게 되는데, 등급 내이기 때문에 정상도 포함된 50%, 80%, 100% 피해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등급 외는 크기가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정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50% 피해나 80% 피해나 100% 이제 피해 과실로 구분하고, 거기에 인정 비율을 70%만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망감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과실이 큰 거기 때문에 등급의 피해 과실수 피해율 미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등급에서 이 피해율 산정할 때는 망감류는 이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감류는 이렇게 등급 내 과실에서만 피해율 산정한다는 거. 망감류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 과실로 구분하는 거고, 기수확한 것도 이제 정상 과실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상해 과실 손해 조사 같은 경우는 수확기 동상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 시에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표본 조사를 보시면
특이하게 가입 면적 기준이 아닌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기존에 수학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면적 단위로 하기에는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 2주 이상으로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고 표본주를 조사하게 되는 건데 그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하여 기수학한 과실수를 먼저 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로 선정하는데 4가지의 착화된 과실을 전부 수학해서 80%형 피해, 100%형 피해, 뭐 정상으로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소래, 즉 이제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 과실로 구분하는 거고, 그리고 단서 조항 중에 하나가 사고 당시에 기수학한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학기 경과 비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좀 남아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학할 수 있는 남아있는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랑 기수학한 과실 비율이랑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 기수학한 과실 비율에서 수학기 경과 비율을 뺀 게 정상 과실로 평가해준다는 거. 그래서 가입 당시보다 더 초과해서 보장을 안 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수학지원 종합위원 품목에 해당되는 표본조사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가 될 거고요. 감귤 같은 경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수학지원 조사, 과실손해조사,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를 하는 건데 수학지원 조사는 착과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100%랑 정상만 판단했던 거고요.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주지, 별화주지에서 한 개에서 3개를 가져가는데 등급 내랑 등급 외로 구분해서 등급 외는 70%만 적용하고 그다음에 만감류는 등급 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피해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고 등급 내에만 피해를 산정할 때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가지에서 80%와 100%와 그다음에 정상으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표본주는 수학전은 가입면적 기준으로 해서 최소 3주 이상, 과실손해조사는 가입면적 기준으로 해서 최소 2주 이상. 그 다음에 동상에는 이제 수학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주수에서 2주 이상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종합일 때는 착과 과실수만 이제 세는 거죠. 그다음에 특정일 때는 이제 결과지에서 고사한지, 뭐 미부상 고사한지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잔여수학 비율 같은 거 곱해서 이제 산정하는 거였고, 오디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 모지에서 고사했는지, 고사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이 및 결실수를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미터로 한 환산은 그 환산 계수가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복분자 역시 종합이랑 특정으로 구분해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랑 이제 고사한 결과 모지 확인해서 종합에는 이제 피해 열매수 비율만큼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에서는 수학 가능한 열매수 비율을 이제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피해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각각의 부분들은 해당하는 품목에서 한번 더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금 부분을 보시면 과실손해보험금이랑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과실손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게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 되겠고요. 여기서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피해를 곱한 부분만큼,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부분이 이제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이제 피해를 산정할 때는 수학전에 사고조사 피해율이 있을 때는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에다가 더하기 1 빼기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 한 값에 과실손해조사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미부상 비율을 곱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미부상 비율 같은 경우는 수학전 사고조사 때랑 과실손해조사 때 비교해서 더 큰 값이 미부상 비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등급 내 과실 피해율 더하기 등급의 과실 피해율 곱하기 20%, 70% 한 값을 기준 과실수로 나눈다는 거. 세세하게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먼저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조사 때는 100%형이랑 정상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가 피해니까 100%형 피해 과실수 나누기 기준 과실수를 통해서 피해를 산정하는 거고요.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같은 경우는 등급 내 과실 피해율 더하기 등급의 과실 피해율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등급 내 과실 피해율에 대한 정의는 등급 내나 등급 외의 구분은 과수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49mm 이상 70mm 뭐 이하인가? 이게 미만인가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그 크기보다 작거나
그 기준이 되는 크기보다 클 경우에는 등급 외로 이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등급 내 과실 피해율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과수의 크기는 출하가 가능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외형의 손상으로 등급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품이고요. 등급의 과실 피해율은 과수의 크기가 등급 외로 되는 거죠. 더 작거나 등급보다 더 크거나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 외이기 때문에 7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0% 인정 비율로 적용하게 되는 거고, 망감류 같은 경우는 등급의 피해 과실수를 피해율에 미반영한다. 그러니까 등급의 피해 과실수를 이쪽에 반영하지 않고 망감류는 등급 내 피해 과실수의 크기가 더 크지만, 망감류가 더 크다고 하는데 크지만 등급 내 과실 피해율에 적용해서 피해율을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동사의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 역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게 되는 거고요. 근데 손해액은 기존의 이 과실손해보험금이 이제 주계약 부분이니까 이 주계약 부분에서 어떤 피해율이 나와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잔존 보험 가입금액만 그 비율만큼 해서 그 피해율을 산정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에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그러니까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피해율만큼을 뺀 나머지 잔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수학 도중이기 때문에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동상의 이 시계의 피해율이 있으면 동상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적용한 게 손해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일정하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한 공식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거랑 이 0값 중 더 작은 값을 적용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피해율을 산정할 때는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을 구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50%형 피해과실인지 80%형 피해과실인지 100%형 피해과실인지 정상과실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표로 만들어봤는데, 수학전 사고조사에서는 100%와 정상만 있고,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 등급 내 같은 경우 전부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 80%, 100% 정상이 다 있고, 등급 외 같은 경우는 등급 외기 때문에 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0%형이고 그 다음에 80%, 100%가 있을 거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동상의 때는 이제 50% 피해가 없고 80%나 100% 그리고 나머지가 정상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자녀 수학량과 수학기 잔존 비율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히 보시면, OD의 경우에는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따로 잔존 비율이나 자녀 수학량에 대한 개념들이 없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이 있는데 5회 기출문제에서 무화과에 대한 자녀 수학량 산정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귤이나 복분자 관련돼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큰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녀 수학량 비율이 좀 줄어든다, 그런 개념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8월달은 100부터 시작하는데 9월달에는 33%가 줄어서 준 만큼, 그 다음에 10월달은 67%가 준 비율에서 사고 발생일 비율, 그런 걸 차감해서 자녀 수학량 비율을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건데요. 무화과 같은 경우 이제 그 일수에 따라서 반올림을 하면 이렇게 수치가 나왔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12월은 31일까지니까 곱하면 46.5인데 이걸 올림하면은 47이 되는 거고요. 1월달 같은 경우는 그 47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1.3 곱하기 사고 발생일 전이니까 1월달도 31일이면 40.3. 또 이걸 올림을 하면 41일이 되는 거고, 2월달은 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을 그대로 적용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학기 잔존 비율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망감류 같은 경우는 이 계산식이 약간 좀 특이한가 봐.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눈으로 익게 돼. 기간이 경과하면서 잔존 비율은 줄어든다. 그리고 처음은 다 100으로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갈수록 더 줄어드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12월과 1월에 수학을 많이 하고 12월에는 거의 이제 마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망감류는 좀 늦게 수학을 해서 1월달, 2월달에 어떠한 잔존 비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율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감귤의 경우에는 착화 피해 조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수학전 사고조사가 없을 경우랑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수학전 사고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더하기 등급 외 피해 과실수를 한 값을 기준 과실수
나누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PA율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등급 내 PA 과실수는 감귤과 망감류가 다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100%의 PA 과실수는 1을 곱하고 80%는 0.8, 50% PA는 0.5를 곱해서 PA 과실수를 이제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등급 외 같은 경우는 망감류 이쪽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망감류는 등급 내 PA 과실수에 그 PA를 산정할 때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등급의 PA 과실수는 100%는 곱하기 1, 80% PA는 0.8, 50% PA는 0.5를 곱하는데 이 값들 더한 값을 인정 PA율은 0.7 곱해서 등급의 PA 과실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시손해조사 PA율, 그러니까 수학전 사고조사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전 사고조사 PA율 더하기 그 다음에 수학전 사고조사 PA율을 뺀 1, 그러니까 남은 PA율 되겠죠. 남은 PA율을 곱하기 과시손해조사 PA율을 이제 곱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수학전 사고랑 과시손해조사 때 더 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수학전 사고조사 PA율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100%형 PA 과실에서 어떤 기준 과실수, 즉 100%형 PA 과실수 더하기 정상 과실수를 합친 값을 나누면 PA율이 나오는데 거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상의 PA율 같은 경우는 수학기 동상의 PA 과실수 나누기 기준 과실수 곱하기 100. 수학전 사고조사 PA율이랑 유사한데 대신 이제 80%형 PA 과실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산식은 100%형 PA 과실수는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80%형 PA 과실수는 곱하기 0.8을 한 값을 전체 기준 과실수를 나눈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상의 PA 과실수는 특별히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네요. 다음으로 예시 문제를 통한 이제 PA율 산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시손해조사 PA율 같은 경우 수학전 사고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등급 내 PA 과실수에다가 등급의 PA 과실수를 더한 값을 기준 과실수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로 이제 환산한 거죠. 그래서 등급 내 PA 과실, 등급의 PA 과실이 주어져 있고 과시손해조사 PA율을 구하라는 거네요. 100%형 PA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내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 50% PA는 0.5니까 0.5 곱하기 10을 하고, 그다음 등급 외 같은 경우는 역시 100%는 1 곱하기 10, 50%는 0.5 곱하기 10을 한 값에다가 등급이기 때문에 0.7을 이제 70%만큼 인정 비율을 곱해준 값에다가 전체 기준 과실수가 50개 한 값에 100을 곱하면 51%가 과시손해조사 PA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 그러면 수학전 조사가 있겠네요. 그때는 수학전 사고조사 PA율 더하기 1에서 그러니까 남은 PA율이 필요한 거니까 1에서 수학전 사고조사 PA율을 뺀 만큼에다가 과실손해조사 PA율을 이제 곱하면 그런 과실손해조사 PA율이 나오겠네요. 예시 2번을 보시면 수학전 조사가 100% PA 과실 60개, 정상 240개,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하면 이 수학전 사고에 대한 PA율은 PA 과실수는 60 나누기 기준 과실수가 60 더하기 240을 한 300이니까 수학전 사고조사 PA율이 20%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과실손해조사에 있는 부분은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랑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51%를 적용하고 네, 그러면 이 과실손해조사가 51%를 곱한 값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수학전이랑 과실손해조사 때 더 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니까 20%가 더 크니까 20%를 적용한 값인 48.64%가 이제 PA율로 나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상의 관련 동상의 조사 관련해서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관련해서 손해액이랑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뭐 보험 가입금액이나 자기부담 비율이나 조사일자 1월 30일이면 그거에 맞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 수치에다가 숫자 30일이니까 30을 적용하면 14% 수학기 잔존 비율은 14%라고 정해져 있고 과실손해조사 PA율이 48.64%로 우연하게 이 수학전 사고조사 있을 경우에 48.64% 이렇게 갖다가 썼네요. 그 다음 미보상 비율은 20%가 있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를 해서 100%형 PA가 20개, 80%형 PA가 20개, 정상 20개 했을 때 이거에 대한 PA율은 100%는 1 곱하기 20, 80%는 0.8 곱하기 20였잖아요. 그러면 20 더하기 16을 한 값이 전체 기준 과실수가 60개로 나눈 값이 이쪽이 이제 동상의 과실 PA율이 되겠네요.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잔존보험 가입금액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어떤 PA율만큼의 보험금을 빼줘야 되니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인 48.64%를 적용한 값을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보험 지급할 수 있는 한도. 거기다가 14%는 수학기 잔존 비율인 14% 곱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과실손해 피해율인 이 부분을 곱한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미보상 비율을 차감한 120%로 한 값이 34만 5,139원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 자기부담금은 절대값을 사용해서 이 당시에 그 수학기 중에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산정해서 이때 보험금 지급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이때도 빠지고 이때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값을 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이랑 0이랑 비교해서 저 작은 값을 적용한 값이 자기부담금이 되는데 주계약 비율이 48.64%였잖아요. 근데 이쪽에 자기부담 비율은 20%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럼 0보다 크니까 0이 되겠네요. 0 곱하기 어떤 보험 가입금액이 0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0. 그래서 자기부담금 0이라는 게 이런 예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예시 문제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멈춰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먼저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이랑 동상의 손해조사 피해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네요. 보험 가입금액에 자기부담률이 있고, 수학전 사고조사도 했고, 과실손해조사도 했고, 동상의 손해조사도 했네요.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기 때문에 과실손해조사 때는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 더하기 1 빼기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을 한 값에다가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을 곱해서 산정할 수 있을 거고, 동상의 조사 피해율 같은 거 쓸 수 있는 부분이 사고가 1월 30일 날 났으니까 이 수학기 잔존 비율에다가 사고일자인 30일 적용해서 이쪽 수치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각각의 이제 피해 구성 조사 같은 경우를 하는 걸 보니까 등급 내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고요. 등급 외는 이쪽 부분에 있네요. 그 다음에 동상의 착과 피해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네요. 이 부분들을 각자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답은 한번 이걸 한 1분, 2분 정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조용히 한번 풀어보시고, 답은 네, 여기 있습니다. 답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스스로 한 번씩 적어가면서 풀어보시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벼 품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